열린민주당 열린 공약 캐스팅을 발표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 공천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공약 선정에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는 당원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열린 공약 캐스팅을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당원들의 공약을 제안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4,426명의 당원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발표 중이었던 12대 공약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공약은 접수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공약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 와 계시고요. 그리고 주진영 정책공약단장, 황희석, 한지향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 공약 캐스팅을 발표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 공천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공약 선정에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는 당원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열린 공약 캐스팅을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당원들의 공약을 제안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4,426명의 당원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발표 중이었던 12대 공약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하고 중요한 제안도 아주 많았습니다. 당원들이 주신 공약 제안을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당원들께서 보내주신 공약 제안 모두 소중했고 그중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2개 공약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다루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약을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당원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앞으로도 계속 정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쭙는 오픈 캐스팅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열린민주당은 갈 것입니다. 이제 공약을 이 주진영 공약 단장과 그리고 한지향 후보께서 나누어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공약에 캐스팅된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직계가족을 활동 보조인으로 인정.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보조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듣고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3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초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아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른 공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앞으로 기초공제를 되도록이면 아이 수에 따라서 특히 3자녀 이상인 경우에 더 많은 소득세 공제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택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아이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주택 분양할 때 혜택을 따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상가 임차료 연 5% 상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 플러스 알파로 바꾸도록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처음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상한을 5%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그 물가가 낮고 또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상가 임차료 상한을 갖다 5%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와 연동해서 플러스하는 알파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에서 경제, 법률, 환경, 성교육 등 생활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그 학문 위주 또는 입시 교육 위주로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직장에 나갔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금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교육 과정에 넣어서 생활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군인 실손 의료 단체 보험 가입 추진. 사실 군인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징집된 장병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군인들이 장병들이 다쳤을 경우에 군 내에서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부담으로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 군검찰 폐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군 내에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군 내에 비리를 도리어 은폐하는 데 쓰이고 그보다는 도리어 군에서 많은 장병들에게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 법원, 일반 검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재활용품 분류 번호를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효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 그 분리수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의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 분류 번호를 매겨서 분류된 번호에 따라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재활용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혐오 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은 혐오 표현이라는 게 그 범위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거의 공해 수준으로 이제 난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서 이것도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될 이제 점들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공약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뭐 택배나 대리기사 또 우리 지금 그 사회가 점점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뭐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 있는 계약도 당사자 간의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계약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어떤 임금 생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법으로 일단 제정하기보다는 당장 이들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일정하게 표준화시키는 계약서를 제시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게 하자라는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 번째는 문화예술 강사, 뭐 체육 강사 이런 식으로 그 강사 직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강사료가 턱없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것들을 좀 현실화시키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1번째는 이제 농촌에 가면은 성면으로 된 지붕을 가진 축사나 농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제 그 환경에 위해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보조금을 지급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저희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하자는 건데 이 역시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그냥 논의로만 계속 공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12번째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7번 한지양입니다. 저는 8번입니다. 황희석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좀 생각을 전할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열린 공천에 이어서 열린 공약 캐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 정책의 아주 큰 기본 틀로 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정책을 적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어떤 제시하거나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약간의 프로세스를 좀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 단계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종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핵심은 정책연구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선순환 구조, 정책을 제안받고 나중에 정책을 평가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열린 상태로 또 열어놓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